자, 실전 AP 4회인데요. 여러분 이거 AP도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일단 올려놓을게요, 제가. AP가 진짜 중요해.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보세요. 다시 풀어볼게요. 나만 지금 밤새는 거 아니죠? 그죠? 1번에 간단히 하세요. 답은 5번입니다. 2번은 전개를 하는 거야. 다항식 A는 나누었을 때 몫이 있다며.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거 전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3번.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죠? 공식만 써드릴게. 네,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3번이었습니다. 4번. 요거는 2a-3b를 하면은 요 간단히 하시면 요게 나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고 제가 여기다가 6이라고 써요. 그러면은 4x제곱을 빼주면 똑같은 거죠. 이제 합차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2x 전체 제곱 뺀 거니까 합차하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먼저 2차 함수, 요게 x축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는 0이라 두시고, 이실교획 항상 2차 방정식 요거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인데 2잖아 그게. 근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1개, 즉 실근은 2 하나, 중근. 그래서 얘가 0이다를 풀었는데 2에서 중근. 따라서 x-2를 전체 제곱하시면 얘고요. a, b 개수 맞추면 a가 마이너스 4고 b가 4인 거죠.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2차 함수 y는 x제곱 bx입니다. 마이너스 a예요.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4예요. 요게 이제 x축과 만나는 그랬으니까 는 0.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랬어요. 요거 이실교획, 실근은 두 교점인데,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알파 베타가 있으면 실근이 교점이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의 차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두 근의 차를 구해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두 근의 차의 공식인데, 요거는 절대값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루트 판별식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4루트 2가 나왔어요. 5번입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다 맞춰보세요. 합이 요게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방향만 써줄게요. 처음에 얘네 두 개 보신 다음에 가번을 먼저 풀면 됩니다. 가번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가번과 요걸 본 다음에 나번을 맞추세요. 나번이 5x제곱 2x 플러스 7 나옵니다. 그 다음 대각선도 유효하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본 다음에 이때 다번식을 구하세요. 다번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나옵니다. 다 왔죠? 가번과 다번을 본 다음에 바번을 구하시면 돼요. 답은 2번 나옵니다. 방향만 짚어드렸어요. 그 다음 7번 중요합니다. 요게 나누었다고 하자 그걸 쓸 수도 있고요. 진짜 생으로 뭐 대입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나누었다고 하자 스킬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검산식을 써주면 px는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5죠. 근데 x-2, x-3을 나눴을 때 몫이 다를 거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1이죠. 이때 x-2, x-3, x-4로 나눴을 때 몫이 q2일 거고 나머지가 얼마냐. 바로 갑니다. 자, 요걸로 나눴다고 보는 거야. 지금 크게 얘랑 얘가 있는데 얘랑 얘가 있는데 그 중에 차수 큰 거로 한다 했어요. 차수 큰 거. 원래 3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2차식일 텐데 얘로 나눴다고 본 순간 2차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 큰 거 가져오시고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식이 바뀌었네요 지금 그죠? 에헤 참 지금 x-4랑 얘랑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박스를 쳐야 돼. x-4만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거 가져온 다음에 차수 큰 거. 오케이. a 붙이고 x-2, x-3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였죠. 7x 플러스 11을 한 방에 갖다 붙인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줄 아직 조건을 안 썼어. 4를 대입하시면 45라는 거. 요걸 한번 대입해 주시면 x에 4를 대입하시면 요거 싹 다 지워지면서 45는 대입하시면 얼마야? 2a 플러스 4 대입하시면은 39죠? 따라서 a는 3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3 넣고 전개하시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9가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풀면 됩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나누었다고 하자 이제 좀 써야죠. 그죠? 8번은 좀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칠 거고 나머지 정리 활용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먼저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을 해.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했어요. 해설했습니다 이미. 대입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까지가 0이야 여기. 즉 우리는 얘를 이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죠? 봐봐. 얘를 가져온 다음에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진짜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시면은 몫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 나오시고 나머지가 알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 0이기 때문에 얘가 싹 다 지워지면서 알파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긴 식은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의 합이었어요. 즉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4를 뺀 거니까
여기서 근거계수 관계를 쓰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네요.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정리 이제 알겠죠? 9번인데요. 9번도 쉽죠. 102를 t로 치환한 순간 보일걸? 플러스 12t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는 이제 t 마이너스 2의 전체 3승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거 합차입니다. 써보시면 75 플러스 25 75 마이너스 25 여기에 t가 100이니까 집어넣으면 100의 3승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게 100 하나 지워지고요. 100 제곱 100을 두 번 쓸게요. 그냥 나누기 요게 50이죠. 날라가니까 답은 200이네요. 쉽죠? 10번 별표 2개. 잘못 본 문제. 자꾸 잘못 봤다고 했어요. 짜증나게, 그죠? 우리가 이거 한두 번 풀어본 게 아니야.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합니다. 0이 입장에서 0이. 0이는 지금 A를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1-i가 한 근으로 나왔어요. 그럼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겠죠? 즉 둘이 더해버려. 더하면은 2가 나오는데 그게 0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a 프라임 분의 b다 라고 보기로 했어요. 즉 b는 마이너스 2a 프라임인 겁니다. 여기서 a 프라임은 0희가 잘못 본 a 값입니다. 지금 0이 눈에는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a 프라임이라고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둘이 곱하시면은 켤레복소수의 곱 2죠. 2는 a 프라임 분의 c죠. c죠. 그럼 c는 2a 프라임 나오시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철수로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겠죠? 3 플러스 i가 하나의 근이니까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i일 거고 요거는 근과계수 쓸 건데 자 바로 갈게요. 지금 철수는 b를 잘못 본 거기 때문에 ac는 똑바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곱하기만 하면 돼요. 두 근을 곱하면 10은 a분의 c죠. a랑 c 둘 다 제대로 본 거니까 c는 10a입니다. 근데 요 위에서 0이의 c나 철수의 c나 같은 c이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A'은 5A였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 정리해 보시면은 자 A'은 5A고요. B는 마이너스 2A'이라고 했는데 A'에 5A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0A. C는 그냥 10A가 나오시겠네요. 즉 원래 방정식은 0이 입장에서 A'은 5A고요. 그러니까 5A인데 0이 입장에서는 지금 AX 제곱이었죠 원래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0A X 플러스 10A입니다. 는 0. 그러니까 요거는 제대로 된 방정식인 거야. 제대로 된 방정식. 요게 똑바로 된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 B가 마이너스 10A고 맞죠? C가 10A인데 원래 A는 그냥 A였는데 요거를 0이는
A 프라임으로 잘못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0의 입장에서 딱 정해줄게요. 제가 0의 입장에서 B를 구해. A 프라임에 대해서 C까지 구해. 그 다음 철수로 넘어와서 C만 바로 구해. 이렇게 1번, 2번, 3번만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C이기 때문에 C가 둘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같은 C니까 A 프라임과 A 사이의 관계를 찾고 바로 B와 C를 A에 대해 써주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5번. 이제 AX 제곱 BX 플러스 C를 잘 채워주면 돼요. 0 입장이고 뭐고 이제 관심 없습니다. 요게 똑바로 된 방정식이니까 A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두 근의 합의 제곱인 100에서 곱의 2배 빼주면 80이죠. 네, 답은 80입니다. 매뉴얼 번호 붙인 거대로 푸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11번입니다. 11번은 2차 함수의 활용인데 그렇게 쉽진 않았어. 한번 들어볼게요.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 요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어요. 여기 a, b.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은 c라고 하세요. 이때 삼각형 ABC 넓이. 자, 요거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일단 밑변은 A부터 B까지니까 요거는 두 근의 차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높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내렸을 때 요만큼 높이를 말하는 건데 요 C라는 점이 y절편이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하시면은 4a 플러스 4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두 근의 차 곱하기 높이는 요 y절편의 y좌표 이렇게 둘이 곱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둘 다 양수여야 돼. 밑변이랑 높이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두 근의 차는 공식의 절대값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양수 맞는데 이 y절편 요놈이 얘가 양수일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저 y절편 이차함수가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면 두 근의 차는 요만큼인데 밑변 지금 y절편이 여기 있잖아 이제. 그죠? 그럼 높이가 요만큼인데 y절편의 좌표는 변하지 않아. 0,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4인데 그럼 높이가 그대로 4a 플러스 4겠냐 이거예요. 좌표가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두 근의 차에다가 그냥 y절편을 곱하면 안 되고 y절편에 무슨 값? 절대값을 곱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y절편이 무조건 위에 있을 보장이 없잖아. 이렇게 음수가 되면 어쩔 건데. 그죠? 자, 계산합시다. 2분의 1 두 근의 차를 바로 한번 여기서 꺼내 볼게요. 두 근의 차 절대값 1분의 루트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a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4a 플러스 4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y값에 y절편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4a 플러스 4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 계산해보죠. 요거 2 약분 됩니다.
약분해 주시면은 절대값 2a 플러스 2죠. 저기서도 2를 밖으로 뺄게요. 그러니까 2배의 절대값 a 플러스 1에 곱하기 루트 전개하시면 a제곱 10a랑 마이너스 16a니까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루트가 너무 기네. 그죠? 이렇게 얘가 또 완전 제곱식이거든. 근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절대값을 씌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즉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2배 요게 a 플러스라고 안 보이네 여기. a 플러스 1. 자, 2배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3 그거의 절대값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둘은 같죠? 이건 같은 겁니다.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나 xy 전체 절대값이랑 둘은 같아요. 이거 이해해도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어차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곱해서. 그죠? 어떻게 푸냐? 넓이의 최대값을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이거 혹시 요거 그릴 줄 알아요? 요거 무슨 y는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어. 누구나 이게 그리죠. 실근 2개 찍고 이실교획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나는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요게 꺾어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였던 모든 점들이 뒤집혀서 여기 플러스로 올라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지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요 x라는 문자 대신에 지금 문제에서는 a로 주고 있으니까 a라고 한번 바꿔 써볼게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a 값의 범위 있죠. 범위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해보죠. 자, 마이너스 3부터 4. 먼저 4는 3과 한 칸이에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과 두 칸입니다. 그러니까 4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이 좀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만 생각하시라는 건데 언제가 최대야 하니까 마이너스 3일 때고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2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이죠. 절대값 씌우시고 어차피 안에 게 12이기 때문에 24가 나오죠. 답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문제긴 한데 사실 뭐 그냥 두근의 차 공식이랑 y절편을 그냥 곱하면 안 되고 절대값을 씌워야 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뭐 딱히 계산해서 걸리적거릴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요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요 꺾어서 올라가는 절대값 함수를 그려보세요 한번. 요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라고 했는데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요 4보다는 마이너스 3 쪽이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좋습니다. 12번 요거 별표 한 2개 치세요. 복소수의 중요한 스킬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스킬. 뭔 스킬이냐? 우리가 일단은 정리 좀 할 건데 잠깐만 들어봐. 먼저 Z랑 Z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곱하면 더하면은 2a죠. 그죠? 이거는 실수죠. 즉 우리가 지금 Z를 뭘로 두고 있어? a 플러스 bi라고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Z에서 Z바를 빼면은 요거는 2bi 꼴이다 이거예요. 2bi 꼴이다. 이건 이제 b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b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허수냐 실수냐 바뀔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뭐 곱하기 성립하죠. 여기서 지금 꼭 쓰이진 않는데 Z랑 Z바는 공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실수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누긴 안 해요. 안 씁니다 거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인데 봐봐. Z가 실수면 이거 한번 다뤘어요. 포커스 원에서. Z가 실수라면 어차피 실수는 Z바 CO 달라지는 거 없죠. 그죠? 요거나 Z나 같은 겁니다. 둘이. 이해해보세요. 켤레 복수수는 허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Z가 실수밖에 없었다면 바를 붙여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둘이. 이 정도면 됐어. 풀어볼게요 이제. 먼저 복수 Z에 대하여 Z를 내가 A 플러스 BI라고 할 건데 여기서 I분의 Z 마이너스 Z바 요거 EBI라고 했죠? I 약분되니까 B가 양수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여기다 할까? 첫 번째 B가 양수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자 보세요. 복소수 그래? Z분의 1 플러스 Z가 실수예요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거 가져올게요. Z분의 1 플러스 Z제곱 얘가 실수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 복소수의 전체 켤레를 씌워도 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실수니까 맞죠? 그래요. 근데 요거 나누기도 혹시 켤레 들어간다 배웠죠 우리? 나누기에 켤레 붙여주시면 Z바분의 1에 어차피 켤레 들어가봐야 1이니까 Z바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 바를 요 전체 바를 안쪽으로 분배해 준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요거 Z분의 Z바 전체 아니지 두 개의 복소수 Z1분의 Z2의 전체 켤레는 켤레끼리 나눗셈 한 것과 똑같다라고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걸 쓴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주목할 게 얘가 얘야. 그죠? 실수니까 어차피 켤레 붙여 똑같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크로스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해서 같은 거죠. 따라서 Z바 전개할 거예요. Z제곱바 Z바 여기까지가 Z 더하기 Z Z바 제곱이다. 여기까지. 조금 더 가보시면은 싹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려. 그러면 Z 빼기 Z바 더하기가 아니지.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Z Z바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바 남습니다. 다 왔죠? 그러면 공통인수 Z 마이너스 Z바 묶으면 1 마이너스 Z Z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0이다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 케이스 나왔는데 먼저 Z가 Z바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Z Z바의 곱이 1일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Z랑 Z바랑 똑같으면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Z가 A 플러스 BI고 Z바는 A 마이너스 BI야. 날려버려. I 날라가. 즉 넘기시면 2B는 0, B가 0이야. 근데 우리 앞에서 1번 조건 B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0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좋아. 두 번째 조건은 ZZ 바 곱이 1입니다. 자, 계속 가야죠 우리. 또 가시면은 뭐가 또 실수냐 그랬으면은 얘가 또 실수다 그랬어요. 오케이, 실수니까 바를 붙여도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얘랑 다 지금 켤레 분배 좀 할게요. 얘와 똑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크로스 할 거야. 크로스 하시면 z제곱 더하기 z제곱 z바는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에 오른쪽 걸 다 넘겨버려. 그러면 합차 z제곱이랑 z바 제곱은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 그 다음에 더하기 z바로 묶어버리면 z 마이너스 z바 그죠? 근데 앞에서 z바 곱은 항상 1이다 그랬어요. 즉 다시 한번 이거 는 0이지 넘겼으니까 싹 묶어주시면 z 마이너스 z바 묶으면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은 0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근데 앞서서 우리 봤죠? z랑 z바가 같을 수 없다는 거. 이쪽입니다. 따라서 z와 z바의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가 3번 조건 구했습니다. 좋아. 즉 뭔 소리냐면 우리가 봐봐. z와 z바 두 켤레 복소수는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짜리야. 즉 2차 방정식 작성하면 되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요거의 두 근 알파가 아니지. z와 z바다. 요걸로 한 줄로 정리합니다. 맞죠? 근과 계수로 거꾸로 간 거죠? 이렇게. 즉 따라서 그거의 근은 진짜 찾으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옵니다. 둘 중에 답이 있어. 근데 맨 처음 보시면은 지금 z를 내가 구했는데 b가 요 허수 부분의 요 b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랬어요. 양수다. 즉 여기서 플러스만 가져오신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양수니까 i라고 쓰면 됩니다. 5번에 있어 답은. 오케이, 천천히 한번 따져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야. 야, 마지막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가네. 그죠? 좋아요. 그 다음 볼게요. 요건 또 괜찮아. 할만해. 최고치 함계수가 a인 2차 함수 a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요게 직선 얘랑 만나는데 이실교획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풀었을 때 교점에 x좌표를 준 거야 이미. 오, 그럼 무슨 말이야? 따라서 fx랑 2차 함수니까 직선이랑 같다고 놓을 거 아니야, 그죠? 직선 대충 있을 때 이렇게 같다고 놓을 거 아니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판별식이 아니지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는 0을 뒀을 때 봐봐,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실근이 있어요. 실근이 교점인데 심지어 x좌표인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4와 2라는 거예요. 여기 두 근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 박스 칠게요. 아니 어떤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4와 2를 두 근으로 가질까? 근과 계수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즉, 요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네. 그래야 마이너스 4와 1을 두 근으로 갖는 거 맞죠? 그죠? 근데 fx의 최고치 함계수가 a죠. 1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a를 붙여야 됩니다. 아까 이런 거 했었어요. 한번 기억나시고요. 즉 따라서 fx는 전개 좀 할까요? ax 제곱 2ax 마이너스 8a 여기다가 저 4ax 플러스 9를 넘겨줘야겠죠.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9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 여기까지입니다. 축이 어디야? 축은 계산해 보시면 1이야. 딱 1입니다. 축의 방정식 기억하시고요. 좋아. 축이 1이고 남은 조건을 보시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4에서 딱 1까지 이렇게 봤을 때 최대값은 그냥 1일 때 발생하죠. 1을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가 18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끝. 제곱하시면 답은 9예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실교획으로 이차함수랑 직선을 쓰시고 두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축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축이 a가 약분이 됩니다. 지금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1로서 고정입니다. 축은. 좋아요. 14번 할게요. 14번은 그렇게 안 어려워. 그냥 할게 바로. fx가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를 하지 말고 몫을 이미 줬어요. 이번에 gx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더하기 나머지 또한 똑같다 그랬죠. gx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해보죠. 근데 보세요. 아니 gx로 나눴는데 나머지도 gx가 있네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차수가 gx가 더 커야 되는데 나머지 이렇게 gx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gx는 뭘로 시작해? gx는 3x 제곱으로 시작해야 뒤쪽에 있는 얘랑 없어지면서 차수가 하나 작아지겠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몰라요. ax 플러스 b로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싱글씩 정리해 보시면은 fx는 gx가 얘고요. 그 다음 몫은 여기다가 3x 제곱 빼니까 ax 플러스 b만 남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fx입니다. 근데 fx의 최고치 함계수가 얼마야? 1이죠. 진짜 중요한 조건입니다. 1이잖아. 최고치 함계수가. 이렇게 곱해서 1 나와야 되잖아. 3a x 3승인데 3a가 1 나와야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1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3분의 1이니까 다시 한번 집어넣어 쓸 건데
잠깐 나번 조건 볼래요? 아직 안 쓴 게 있어요. 나머지 정리 뭐야 이거?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분의 13인 거죠? 이걸 하나 안 썼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값은 9분의 13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a가 3분의 1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제 3분의 1 집어넣은 다음에 잘 풀어서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정리하시면 풀 수가 있어요. 즉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 3b제곱 플러스 10b 마이너스 8까지가 0이야. 이 친구는 3b 마이너스 2 b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b가 마이너스 4거나 또는 3분의 2가 나왔는데요. 답원 조건까지 중요해요. 그래서 G0은 0보다 커야 돼. G0이 여기서 G0 넣으시면 B야. B가 양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안 되고 3분의 2입니다. B가. 좋습니다. 따라서 뭐 하는 거냐 이제? 따라서 GX가 나왔어요. GX는 3X 제곱에 A는 없고 A 3분의 1 있고 더하기 B가 3분의 2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했어. 이제 F0 값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F0을 넣습니다. 넣으시면은 F0은 B제곱 플러스 B죠? 사실 B만 알면 되네. B만 알면 되니까 답은 뭐예요? B가 3분의 2야. 제곱하시면 9분의 4 더하기 3분의 2니까 통분하시면 9분의 4 플러스 6 돼가지고 9분의 10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GX를 구할 필요도 딱히 없었네요. 그냥 B만 가지고 푸니까. 잘했습니다. 키포인트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얘입니다. 예. GX를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인 걸 한 방에 봐야 돼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식을 한번 써보고 최고 오차함계수가 1짜리인 조건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나번 조건 보시고 나머지 정리로 세 번째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b까지 구해냅니다. 네 번째 답원 조건 살짝 생각하신 다음에 b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잘했어요. 자, 15번인데요. 요거 그 수업 시간에 한번 했어요. 빨리 요거를 나누었을 때 3 그랬으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해버려. 요게 3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G 마이너스 1까지가 8입니다. 자, 연립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시면 F 마이너스 1은 4 나오고요.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나머지가 0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냥 함수값 자체가 0이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나누어 떨어진 거 맞죠? 기역 집어넣어 보시면은 기역은 3 F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이게 0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아니에요. 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5 마이너스 5 0입니다. 맞아요. 3번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1에 f-1 g-1 뒤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고 이건 지워지면서 0 맞죠? 네, 이렇게 잘 f-1과 g-1 요게 뭔지만 설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계산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쓸 줄 아니. 요 정도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했어요. 자, 16번인데요. 이거는 뭐 별표까지는 아니고 그냥 볼게요. 봐봐.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랬어요. 더하면 기본이야. 무조건 더해보고 곱해보는 건 기본이야. 더해보시면 P 곱하면은 Q죠. 좋습니다. 자, 이제 조건 좀 볼까? 알파 베타는 자연수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 알파는 3의 3개의 약수를, 베타는 5개의 약수가 있어요. 이게 약수의 개수 공식이 있는데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이게 소인수분해 된대. 해볼까요? 자, 소인수분해가 뭔가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C의 감마승 꼴로 소인수분해가 된다. 그렇다면 약수의 개수는 요 AB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 알파에다가 1 더합니다. 베타에다가 1 더해요. 감마에다가 1 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숫자를 곱한 것만큼 있어요. 약수의 개수는. 요거는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됐죠? 근데 보시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든 맞죠? 알파 베타 감마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이면 의미가 없죠. 지금 n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a, b, c라는 소수가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지수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1승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약수의 개수 셀 때 이 세 가지의 항이 모두 2 이상인 겁니다. 2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2 이상인데 그렇게 큰 숫자를 곱하면은 3이나 5가 안 나와요. 지금. 그죠? 뭐 6개의 약수를 갖는다 그랬으면 내가 2 곱하기 3으로 분리시켜 보기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자, 같이 알아볼게요. 봐봐. 그래? 약수가 3개라는 건 어떤 자연수 n이 그 자체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n은 아니구나. 알파가. 그 알파는 3개의 약수를 갖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소인수분해했을 때 제곱수여야 돼요. 정확히. 그래야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해서 3 나옵니다. 좋습니다. 베타는 5개죠. 약수의 개수가. 그럼 베타는 어떤 자연수 n은 소수의 4제곱수여야 돼요. 그래야 4 플러스 1 해서 5개 약수를 갖는다 라고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알파는 그냥 제곱수, 베타는 4제곱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P가 요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제곱수, 내제곱수 100이 넘으면 안 돼. 가장 큰 거 따져봐. 그러면 따라서 P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제일 큰 걸 따져봐. 그러면은 제곱수 중에 100이 넘지 않으면서 제일 큰 거는 뭐 100이죠? 제곱수니까 잠깐만요. 뭔가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은 알파 베타일 때 더하면 P 곱하면은 Q인데 알파 베타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제곱수 중에 가장 큰 거는 100 아니죠. 소수죠. 소수의 제곱수예요. 소수의 제곱수. 네. 아 졸려가지고 네. 집중합시다. 소수의 제곱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알파에는 2의 제곱 있고요. 3의 제곱 있고요. 5의 제곱 있고요. 7의 제곱 있고요. 11제곱은 없어요. 100을 넘어가니까. 무조건 소인수분했을 때 깔끔하게 제곱수만 떨어져야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큰 건 알파 중에 제일 큰 건 49가 되겠고요. 베타 중엔 뭐 있지? 2의 4승 있고요. 3의 4승까지밖에 없습니다. 3의 4승 81 가져온 다음에 제일 크게 더할 수 있는 건 1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또 M의 최대라 썼네. P의 최대. 그 다음 자 조금만 힘냅시다. Q의 최소는 제일 작은 것끼리 곱하시면 되니까 알파는 4 가져오시고 베타는 16 가져와서 64입니다. 둘이 빼시면 답은 66입니다. 좋아요. 네. 제곱수냐 내제곱수냐 그거 따지는 문제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17번은 쉬워서 빨리 풀게요. 봐봐 지금 3대 4잖아. 닮음이야. 내가 A부터 E까지를 3K로 놓을 거야. 3K. 그럼 다행히 자연스럽게 3대 4니까 E부터 D까지는 4K입니다. 좋아요. 그래? 그러면 3에서 3K 빼면 이게 얼마야? 여기 3-3K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그러니까 이등변이니까 내리면은 수직 이등분 되시겠네? 그죠? 그러면 B부터 F까지는 4K의 절반 2K겠네요. 그죠? 다 했다. 그러면 지금 쭉쭉 읽은 다음에 변 DF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DF나 EF나 똑같죠? 요게 최소면 되죠? 삼각형 보시고 자 요거의 길이는요 요거의 길이는 루트 3-3K 전체 제곱에 2K 전체 제곱을 더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최소가 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루트 안에 있는 게 최소면 되겠죠? 그럼 루트만 씌우면 되죠. 따라서 안에 있는 거 좀 전개해 주시면은 요게 13K 제곱 마이너스 18K 플러스 9예요. 요게 최소면 된다. 이해되시죠? 루트 안에 있는 것만 쓰면 됩니다. 그럼 언제 최소인데? 축일 때야. 축일 때 항상 중요해.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 곳은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야. 항상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k에 대한 2차 함수라 보시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6분의 마이너스 18이죠. 즉 13분의 9예요. 축이. 이해되십니까? 13분의 9 k 값이 13분의 9일 때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넓이 얼마입니까? 넓이는 2분의 1 밑변 4k 높이는 3 꺼내서 1-k죠. 가볼게요. k 값에다가 13분의 9를 대입하시면 돼요. 13분의 9 그때가 이제 DF의 길이가 최소니까 네. 자 13분의 9니까 먼저 약분 좀 할까? 2, 3은 6 곱하기 13분의 9에다가 1에서 뺐으니까 13분의 4가 되죠. 얼마야? 169분의 216인가요?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냥 요것만 요게 중요한데 첫 단추 3K랑 4K로 시작하는 거예요. 비율 때문에 삼각비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 쭉쭉 돌려치기 한 다음에 루트까지 갔어. 근데 루트 안에 요 함수가 최소일 때 K 값만 바로 가져오신 다음에 그 값을 넓이의 식을 쓴 다음에 요 K 자리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2차 함수에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소가 될 때 K 값만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18번은 좀 어려워가지고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제가 별 3개입니다. 일단 패스. 자, 서술형 1번이에요. 중근을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판별식부터 갈게요. 판별식이 m 플러스 k 전체 제곱인데 빼기 k 제곱 4k n 중근이니까 0이죠? 좀 전개 좀 해볼까?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k 제곱 없어지고 2mk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n까지가 0입니다. k 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항상 묶으라고 했죠. k가 없는 거 k가 있는 거를 2까지 묶을게요. 있는 거 이렇게 0이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둘 다 0이어야 되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되니까 먼저 여기서 n은 m 값은 2가 나오고요. 그대로 n은 4가 나옵니다. 더하시면 6입니다. 좋아요. 20번 별표 하나 칠게요. 좀 식을 좀 조작할 수 있냐는 건데 좋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f에다가 x의 제곱 어쩐 걸 넣었더니 x의 4승으로 시작했어요. 즉 fx는 원래 몇 차식이었을까요? 몇 차였을까? 몇 차길래 x의 자리에 x제곱을 플러스 뭔가 넣었더니 x의 4승이 나오지? fx는 x의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fx는 저렇게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x 자리에 x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그게 전체 제곱 되면서 뭘로 시작하니? 4승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할 수 있어. 우리는 f
x 자리에 x제곱 플러스 1을 진짜 넣어 하는 거야. 했어요. 전개하는 거야. 묶어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3x제곱 플러스 1이라며. 그래?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2가 3이어야 되니까 a는 1, 그 다음에 b 플러스 2가 1이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다 왔습니다. 따라서 fx, 우리가 구했던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마지막 f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어요. 다 대입해 놓을게요. 오케이, 전개까지 할게. 그냥 내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뒤에 거랑 x제곱 남습니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1 하나 남습니다. 답이 얘예요. 할만하죠? 차수만 몇 차로 시작했을지 맞추면 돼.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입하는 거 아니야. 대입해서 1번이고 대입해서 그냥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그냥 2번 잘했어요. 마지막 대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네. 별표 2개 수업 시간에 한 거죠? 복수 파트인데 복수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는 45도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베타는 지금 x 좌표가 반대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알파를 지금 45도라 보시면 베타는 135도잖아. 몇 번 돌려야 베타야? 알파를 3번 돌려야 베타군 라고 하시는 거야 바로. 자,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 n승은요,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 대신에 알파의 3승을 써봐. 요거의 n승이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의 m 플러스 3n승인 거죠. 요게 i가 되면 된다. 근데 제가 m 플러스 3n까지 박스를 치고 그냥 k로 가져갈게요. k라고. 자, 좋습니다. 45도가 알파인데 45도짜리를 몇 번 돌려야 i가 오냐. 요 i는 0,1이니까 여기죠. 여기 i 0,1. 좋습니다. 먼저 k 값이 될 수 있는 건 알파 2번 돌리면은 2번 돌렸을 때 직각이 나와요. 그죠? 즉 2도 답입니다. 답이야. 하지만 더 큰 게 있겠죠. 지금 알파란 이 복소수는 45도기 때문에 주기가 8이야. 즉 k 값이 2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려면은 주기 8을 거쳐서 10까지 답이 됩니다. 18도 되고요, 26 되고요, 34 되고요, 42까지 가능합니다.
무한히 많죠. 주기 8번이니까 주기가. 이 중에 어디가 제일 크냐 하면 답 간단합니다. m과 n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커봐야 10밖에 안 돼. 10을 대입해도 커봐야 40밖에 안 돼. 그게 맥시멈이야. 즉 40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40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르고 최대값은 34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소평면으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잖아. 복소평면으로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빨리 집어넣은 다음에 K라는 한 문자로 치환해 버리는 겁니다. 치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성 찾으시고 주기 고려해서 쫙 나열해 보시면은 끝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18번과 22번은 따로 영상 찍겠습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어렵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수고했어요.